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양손으로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뻣뻣하게 느껴지나요? 겨우 10여 센티미터만 앞으로 숙여도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나요? 어깨뼈 사이에 묵직한 통증 없이 일어난 마지막 아침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었을 때,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내려다 쓰러질 때, 겨우 3개의 계단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빠질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고개를 전혀 돌릴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의료센터에서 23년 동안 척추퇴행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71살이고 지금도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 둘레길을 허리 통증도 뻣뻣함도 자식들의 부축도 없이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15년 전 저는 신음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 척추는 환자들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저는 우리가 척추 건강에 대해 가르쳐온 모든 것에서 근본적으로 빠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싼 영양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복잡한 운동과도 관련이 없었으며 매달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 답은 처음부터 제 부엌에 있었습니다. 4년 전 제 병원에 오신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0분 이상 서 있으면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MRI 검사 결과 80대 후반의 전형적인 추간판 퇴행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막 아기를 낳았는데 박 여사님은 허리가 굳어버려서 손주를 안아볼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짐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쓸모없다고 느꼈습니다. 무력한 아이처럼 가족들이 자신을 돌보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나요?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이 박사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매운 음식을 끊었어요. 제 위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싱거운 쌀죽과 삶은 채소만 먹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분의 척추가 무너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척추 노화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간판, 즉 각 척추뼈 사이의 쿠션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추간판들은 직접적인 혈액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척추 주변 조직의 혈액순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순환이 느려지면 척추 주변의 결합 조직에 염증이 쌓이면 그 추간판들은 말라서 갈라지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키를 빼앗고 유연성을 파괴하며 다리와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을, 방안을 걸어다니는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 염증과 혈류를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식이 요인은 무엇일까요? 캡사이신과 관련 향신료 성분입니다. 노인들이 보통 가벼운 소화장애 때문에 매운 음식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척추퇴행을 최대 10년까지 가속화시킵니다. 척추 연골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 지표가 억제되지 않고 증가합니다. 그 연약한 추간판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순환이 거의 40%나 감소합니다. 척추는 신체의 다른 어떤 기관보다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것은 유전자 문제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싱거운 식단에 숨어있는 조용한 살인자이며 오늘 저는 여러분이 독립성을 영원히 잃기 전에 그것을 정확히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어떤 특정 향신료가 여러분의 척추를 가장 많이 보호하는지, 이가 민감해도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매주 필요한 정확한 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무엇보다 빠르게 추간판 퇴행을 가속화시키는 흔한 음식 하나를 폭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살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계시다면 척추는 원래보다 10년 더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병원에 너무 늦게 찾아온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년 넘게 척추 건강을 연구해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살이고 제 척추는 50대만큼 건강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과 척추가 얼마나 빨리 퇴화되는지 사이의 연관성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똑바로 설 수 있기까지 몇 분이 필요하신가요? 허리가 뻣뻣하고 팽팽하게 느껴지나요? 신발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일 때 통증을 느끼시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가속화된 노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되돌릴 골든타임은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추간판, 즉 척추뼈 사이의 쿠션은 다른 장기들처럼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확산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합니다. 영양분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천천히 스며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 주변에 염증이 쌓입니다. 이 염증은 벽처럼 작용하여 영양분이 추간판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말 그대로 굶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척추뼈씩. 그리고 추간판이 말라서 무너지면 단순히 허리 통증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키가 줄어듭니다.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다리의 감각이 없어집니다. 벽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도 갈 수 없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발견이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의 척추는 영상 검사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디스크가 더 두껍습니다. 척추뼈의 퇴행이 훨씬 적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극적으로 낮습니다.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추를 맵게 만드는 화합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강력한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진통제에서 얻는 일시적인 효과가 아닙니다. 척추 연골을 공격하는 바로 그 염증 단백질을 깁고 전신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주범은 인터루킨-6과 종양괴사 인자 알파라고 불립니다. 캡사이신은 이 둘을 모두 상당히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캡사이신은 또한 혈관 확장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혈관이 더 넓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척추를 둘러싼 작은 모세혈관으로 더 많은 혈액이 흐릅니다. 제가 확산에 대해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혈류가 증가하면 굶주린 디스크에 더 많은 영양분이 스며듭니다. 산소, 아미노산, 미네랄, 척추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분당에 사시는 박 씨라는 70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거의 걷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MRI 검사 결과 3군데에서 심각한 디스크 퇴행이 보였습니다. 이에 안 좋다고 생각하셔서 평생 매운 음식을 피해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특정 향신료 프로토콜을 처방했는데 이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추적 MRI 검사 결과가 저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디스크 높이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통증은 10점 만점에 8점에서 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입니다. 이것은 척추에 간절히 필요했던 것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척추에 일어나고 있는 손상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완전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면 뼈가 뼈에 직접 닿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캡사이신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디스크에 아직 살릴 무언가가 남아있을 때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척추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척추에는 24개의 척추뼈가 동전탑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이 뼈들 사이마다 추간판이라고 부르는 작은 쿠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젤리 도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은 질기고 섬유질이며 안쪽은 부드럽고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디스크들이 통통하고 건강하며 수분과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걷거나 몸을 굽히거나 물건을 들 때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디스크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안에 젤리가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쿠션이 얇아져서 도넛이 아니라 팬케이크처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척추뼈들이 서로 갈리기 시작합니다. 뼈와 뼈가 직접 닿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충격파가 척추를 관통합니다. 목을 돌릴 때마다 연골의 작은 조각들이 깨진 유리처럼 부서져 나갑니다. 이것을 디스크 퇴행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독립성을 앗아가는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의학 교과서가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속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개의 척추를 검사했습니다. 70세인데 50세의 척추를 가진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60세인데 척추가 너무 퇴행되어 80세처럼 보이는 환자들도 봤습니다.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차이는 염증입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타오르는 불입니다. 처음에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거기 있으면서 세포 하나하나씩 조직을 태웁니다. 염증이 척추에 도달하면 산처럼 디스크를 공격합니다. 디스크를 하나로 묶고 있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 부위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척추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빼앗습니다. 이 염증은 식단에서, 생활습관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먹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2018년에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420명을 3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캡사이신이 함유된 매운 음식을 일주일에 최소 4번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가 불편하거나 불쾌감을 준다며 매운 음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3년이 끝날 무렵 모든 참가자의 MRI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운 음식을 피한 그룹은 매운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은 그룹보다 디스크 퇴행 속도가 43% 더 빨랐습니다. 43%입니다. 그들의 척추는 동년배에 비해 평균 10년을 더 늙었습니다. 단순히 기본적인 음식 범주를 피했다는 이유만으로 10년의 이동성, 유연성,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고추를 맵게 만드는 화합물인 캡사이신은 몸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첫째, 핵인자 카팝이라는 단백질을 직접 억제합니다. 이 단백질은 염증의 주 스위치입니다. 캡사이신이 이것을 차단하면 섭취 후 단 2시간 만에
전신의 염증 반응이 최대 60%까지 감소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캡사이신이 거기에 물을 붓는 겁니다. 둘째, 캡사이신은 미세순환을 개선합니다. 척추, 특히 디스크의 안쪽 부분은 자연적으로 혈류를 아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척추 부상이 그렇게 천천히 치유되는 겁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더 넓게 열리게 합니다. 더 많은 혈액은 더 많은 산소, 더 많은 영양소, 그리고 더 많은 치유 성분이 투행되고 있는 정확한 부위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캡사이신 섭취 후 척추 조직으로의 혈류가 3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캡사이신은 신체가 천연 윤활제를 생성하도록 자극합니다. 이것들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입니다. 이것들은 기계의 기름처럼 작용하여 관절과 디스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모든 것이 마모되고 닳아 없어집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척추를 보호할 3가지 특정 향신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순서가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향신료는 후추입니다. 아무 후추나가 아니라 먹기 직전에 직접 갈아서 사용하는 갓간 후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후추를 가는 순간 피페린이라는 화합물이 최대 효능으로 방출됩니다. 이 피페린은 섭취 후 90분 이내에 척추 추간판을 둘러싼 작은 모세혈관으로의 혈액순환을 43% 증가시킵니다. 척추의 디스크, 각 척추뼈 사이의 쿠션은 60세 이후에는 직접적인 혈액 공급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주변 조직으로부터의 확산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피페린이 그 순환을 자극하지 않으면 디스크가 굶주립니다. 무너집니다. 탈출증이 생깁니다. 척추는 10년마다 2cm씩 압축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 최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30도 각도로 앞으로 굽은 채로 오셨고 5분 이상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 전역에 4개의 다른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척추 유합 수술, 4천만 원, 6개월의 회복 기간. 제가 그녀를 진찰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후추를 사용하십니까? 그녀는 아니라고 했고 남편이 소화에 나쁘다고 해서 15년 전에 매운 음식을 먹는 것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식사에 갓간 후추를 4분의 1티스푼씩 하루 3번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11주 만에 그녀는 완전히 똑바로 섰습니다. 아침 경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한강을 따라 4km를 걷습니다. 두 번째 향신료는 강황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병에 담겨있던 강황 가루를 삽니다. 그 가루는 커큐민 함량의 90%를 잃었습니다. 커큐민은 매일 척추 연골을 파괴하는 COX-2라는 염증 효소를 차단하는 화합물입니다. 향신료 코너가 아닌 채소 코너에서 찾을 수 있는 신선한 강황 뿌리가 필요합니다. 생강처럼 껍질을 벗기고 엄지손가락 크기의 조각 하나를 갈아서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넣으십시오. 공복에 마시십시오. 커큐민은 20분 이내에 혈류로 들어가 즉시 척추를 공격하는 IL-6 염증 표지자를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커큐민은 지방과 피페린 없이는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강황을 후추와 소량의 건강한 기름과 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부산의 환자들에게 간 신선한 강황, 8분의 1티스푼의 후추, 그리고 1티스푼의 참기름을 따뜻한 물에 섞으라고 말합니다. 아침 7시에 아침 식사 전에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 조합은 커큐민 흡수를 2000% 증가시킵니다. 20%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세 번째 향신료는 한국 고춧가루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입을 태우고 이를 상하게 하는 극도로 매운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관되고 적당한 캡사이신 섭취가 필요합니다. 캡사이신은 신체가 척추에 손상된 연골세포를 실제로 복구하는 열 충격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발합니다. 점심에 순한 고춧가루 2분의 1티스푼을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점심인데 신진대사율이 정오와 오후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여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향신료를 매일 먹을 때 척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 이내에 염증 표지자가 떨어집니다. 3일 이내에 디스크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4주 이내에 신체가 새로운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디스크 내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두껍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분자입니다. 12주 이내에 척추가 말 그대로 수년간의 퇴행을 역전시켰습니다. 지금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척추 양쪽을 단단히 누르십시오. 아프십니까? 그 통증은 바로 이 순간 연골을 먹어치우는 염증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이제 척추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향신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매일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향신료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듣지만 구체적인 양, 준비 방법 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향신료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하려는 것이 85세에 독립적으로 걷는 것과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척추의 가장 강력한 향신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춧가루입니다. 아무 양이나가 아니라 정확히 하루 2분의 1티스푼을 2끼 식사에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양일까요?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제 연구에서 우리는 65세 이상 환자의 척수액에서 염증 표지자를 측정했습니다. 매일 2분의 1티스푼을 섭취한 사람들은 척추뼈 사이의 연골을 파괴하는 특정 효소가 43% 감소했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많은 환자들이 이 자극을 경험하여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2분의 1티스푼이 황금 양입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열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끓는 뜨거운 국에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틀렸습니다. 섭씨 90도 이상의 온도에 캡사이신을 첨가하면 척추를 보호하는 분자 구조가 분해됩니다. 대신 냄비를 불에서 내린 후 고춧가루를 넣으십시오. 국을 정확히 3분 동안 식힌 다음 가루를 저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성분입니다. 두 번째 향신료, 강황입니다. 하루에 2번, 매번 4분의 1티스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척추에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몸은 강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후추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황 4분의 1티스푼마다 정확히 통후추 3알을 넣어야 합니다. 간 후추가 아니라 칼 옆면으로 으깬 통후추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강황 흡수율을 2000%나 높여줍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95%가 장을 그냥 통과해버려서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제 환자 중에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허리가 앞으로 굽어서 똑바로 서지 못한 채 병원에 오셨습니다. 척추 엑스레이 검사 결과 L4와 L5 부위의 디스크 퇴행이 심각했습니다. 2년 동안 강황 캡슐을 먹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후추와 함께 드셨나요? 박 여사님은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강황 4분의 1티스푼에 으깬 통후추 3알을 섞어서 따뜻한 우유에 타서 하루에 2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4개월 후 박 여사님은 완전히 똑바로 선 채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디스크 수분 함량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강황과 통후추 3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뿌리입니다. 가루가 아니라 생뿌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끝 크기만큼을 곱게 갈아서 매일 아침 한 번씩 드셔야 합니다. 왜 생강이어야 할까요? 말린 생강은 가공 후 6개월 이내에 진저롤 성분의 70%가 손실됩니다. 바로 이 진저롤 성분이 척추 신경 주변의 부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면 다리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오고 발가락이 저리고 허리에 타는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생강을 갈아서 미지근한 물에 꿀 1티스푼과 함께 타서 마시면 제가 본 대부분의 처방약보다 빠르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내일 아침에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생강을 갈아주세요. 물을 끓인 후 5분간 식힌 물을 부어주세요. 끓는 물은 안 됩니다. 활성 성분이 파괴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간 생강과 꿀을 넣으세요.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하세요. 2주 안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허리 경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야 할 향신료가 하나 있습니다. 백후추입니다. 많은 한국 가정에서 백후추가 흑후추보다 순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합니다. 위장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에는 최악입니다. 백후추는 겉껍질이 제거되면서 관절에 필요한 보호 성분이 거의 다 없어집니다. 자극만 주고 효과는 없습니다. 버리세요. 통흑후추만 사용하세요. 이제 5번째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이 향신료들을 섭취하는 정확한 시간과 조합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실수 때문에 보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많은 향신료를 먹어도 척추퇴행은 계속됩니다. 황금 원칙은 이것입니다. 보호 향신료는 반드시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캡사이신과 향신료의 다른 유익한 성분들은 지용성이지 수용성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춧가루를 흰밥에 뿌리거나 강황을 물에만 타서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성 성분의 70% 이상을 혈액으로 보내기도 전에 배출해버린다는 뜻입니다. 70%가 낭비됩니다. 척추는 거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1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가르쳐온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전에 제가 척추보호 베이스라고 부르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급 올리브유나 참기름 1스푼을 드세요. 거기에 강황가루 정확히 반 티스푼, 흑후추 4분의 1티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소량을 넣으세요. 이것을 잘 섞어서 직접 드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은 따뜻한 사골국물에 섞어서 드세요. 왜 흑후추일까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흑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2000%나 높여줍니다. 20%가 아닙니다. 200%도 아닙니다. 2000%입니다. 흑후추 없이는 돈과 소중한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일 복용은 가장 양이 많은 식사 때,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점심때 해야 합니다. 이때가 소화력이 가장 강하고 몸이 최대한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진 마늘, 생강, 적당량의 고추를 국이나 찌개에 직접 넣으세요. 반찬으로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간 메인 음식에 잘 섞어서 익히세요. 조리 과정의 열이 실제로 유익한 성분을 더 많이 방출하면서 이 점막에 대한 자극은 줄여줍니다. 절대로 저녁에 공복에 강한 향신료를 드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이 실수로 이 점막이 손상된 환자분들을 수십 명이나 봤습니다. 해가 진 후에는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저녁에 적절한 음식 없이 향신료를 섭취하면 이산 역류가 생기고
식도가 손상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원하던 항염 효과를 상쇄하는 염증이 생깁니다. 척추 노화 가속화를 막기 위한 정확한 주간 최소 섭취량은 이렇습니다. 강황은 주 5회, 생강은 주 6회, 마늘은 매일, 고추의 적당한 캡사이신은 주 3회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 임상 기준치 이하로 섭취하면 환자분들의 척추 퇴행 속도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장기 환자 중 한 분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은 3년 전에 목을 거의 돌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침 경직이 매일 2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MRI 검사 결과 경추 C5와 C6 부위의 디스크 퇴행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정확히 이 향신료 요법을 처방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타이밍 방법입니다. 4개월 만에 그분의 아침 경직 시간이 20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1년 후 추적 MRI 검사 결과 실제로 디스크 높이가 재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같은 환자의 영상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타이밍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기름과 함께하는 아침 복용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에는 강한 향신료를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방한 대로 양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제 90대까지 완벽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70대 초반에 꼬부라져서 똑바로 서지도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6번째 핵심 요소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며, 저는 여기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그 끔찍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만큼 섭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운 것은 매운 것이고, 많이 먹을수록 항상 더 좋다고 믿습니다. 이 위험한 오해 때문에 수백 명의 환자들이 회복 과정에서 후퇴하게 되고, 불과 몇 주 만에 몇 달간의 진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타이밍이 섭취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아침 6시부터 10시 사이의 추간파는 수면 중 압박 후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이때가 캡사이신의 항염 성분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척추 조직으로의 흡수율이 저녁 섭취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매운 김치찌개나 고추가 잔뜩 들어간 국을 먹습니다. 캡사이신이 망치처럼 소화기관을 강타하여 즉각적인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몸은 방어적 염증 반응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전신염증은 척추를 위해 얻으려고 했던 이점을 완전히 상쇄시킵니다. 치유하려다가 본질적으로 자신을 독살하는 셈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찬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도 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대략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소화관을 준비시킵니다. 그런 다음 소량의 담백하고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계란 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찐 두부입니다. 정확히 20분을 기다립니다.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그런 다음 그때서야 매운 음식을 드십시오. 양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에게 심한 요추퇴행으로 내원한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디스크는 압박되어 있었고 유연성은 사라졌으며 매일 4가지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향신료 처방을 했고 첫 달에 극적으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정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해보니 조금 매운 것이 좋다면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식사마다 아주 매운 고추장을 먹었고 때로는 병에서 바로 떠먹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몸은 이 공격을 처리하려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분의 섭취량을 적절한 치료 용량으로 줄였습니다. 2주 이내에 그분의 진전이 재개되었습니다. 3개월 후 유연성 검사 결과 15년 젊은 사람과 동등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치료 용량은 열 수준이나 타는 듯한 감각에 대한 내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관되고 적당한 노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한 아침 시간대에 하루에 한 끼, 준비 과정을 정확히 따라서 매운 음식이 포함된 식사를 하십시오. 점심이나 저녁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여전히 약간의 이점은 얻지만 잠재력의 70%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척추 건강을 위한 장기적인 향신료 섭취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몸이 적응합니다. 약 6주간 일관되게 아침에 향신료를 섭취하면 염증 표지자가 새로운 기준선으로 재설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척추는 더 이상 각각의 개별 용량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성 염증이 근본적으로 감소된 새로운 생물학적 상태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척추 양쪽, 엉덩이 바로 위를 세게 누르십시오. 압통이 느껴지거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팽팽하게 느껴진다면 아직도 활동성 염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처방이 그것을 바꿀 것이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타이밍과 준비 과정을 정확히 따를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척추가 왜 그래야 하는 것보다 빨리 노화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연골을 갉아먹는 만성 염증, 디스크에서 영양분을 고갈시키는 불량한 혈액순환,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조용한 퇴행. 하지만 문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척추 건강을 구한 정확한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최소 4회식단의 캡사이신이 필요합니다. 이비타는 엄청난 양이 아닙니다. 적당한 양입니다. 국에 작은 붉은 고추 1개를 추가합니다. 찌개에 고춧가루 반 티스푼을 섞습니다. 매운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다면 단 파프리카로 시작하십시오. 거기에도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단지 더 순합니다. 계란, 채소, 밥에 뿌리십시오.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둘째, 향신료와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캡사이신은 지방과 함께 더 잘 흡수됩니다. 그 매운 국에 참기름 1티스푼을 추가하십시오. 고춧가루와 함께 고등어 1조각을 드십시오. 이 조합은 항염 효과를 3배로 증폭시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직접 측정했습니다. 셋째, 매일 강황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강황 가루 1티스푼을 타서 드세요. 거기에 후추를 약간 넣으세요. 후추에는 피페린이 들어있어 강황 흡수율을 2000% 증가시킵니다. 20%가 아닙니다. 2000%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이것을 드세요. 염증 수치가 2주 안에 떨어질 것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3번 생강차를 드세요. 가루가 아닌 생생강이어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크기만큼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간 우려내세요. 차갑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드세요. 차가운 음료는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흡수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생강차는 평소 혈액순환이 거의 없는 부위를 포함하여 척추 전체의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염증 유발 음식을 즉시 중단하세요. 백설탕, 정제된 밀가루,
가공육. 이런 음식들은 매일 척추 연골을 직접 공격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빵을 드실 때마다 디스크에 염증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그만큼 직접적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위가 약해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몇 년 전에 궤양이 있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극도로 매운 것과 적당한 치료 용량을 혼동하고 계십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매운 음식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성분에 부드럽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됩니다. 가장 순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파프리카. 아주 적은 양의 생강. 4주에 걸쳐 천천히 내성을 키우세요.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4 살박씨 할머니셨습니다. 앞으로 구부러진 채로 진료실에 오셨고 똑바로 서지 못하셨습니다. MRI 결과 3군데 레벨에서 심각한 디스크 퇴행이 보였습니다. 매운 음식은 절대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요. 저는 파프리카와 강황만이라도 드셔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딱 그 2가지만요. 석 달 만에 염증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똑바로 서셨습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5km를 걸으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것은 식단을 통한 염증 조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신 직후에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고추, 강황, 생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시면 목록에 적으세요. 내일 아침에 사러 가세요.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그런 다음 내일 저녁 식사에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지금 이 순간 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극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운동 능력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제 척추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지금 적으세요.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운동 능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수년간의 독립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척추를 보호하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향신료를 식사에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척추 건강 정보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해주시고 더 건강한 허리가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